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운동에는 관심 없던 남편이 우연히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겁도 없는 행동을 해 파국을 맞았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남편은 운동신경이 없는 편입니다. 반면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곧잘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는 취미가 운동하는 것이었어요. 헬스, 필라테스부터 해서 줌바 댄스, 테니스, 복싱 해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즐거움을 위해서도 운동은 제게 너무나 좋은 취미였어요. 반면 남편은 저와 연애 때부터 제가 함께 운동을 하자고 해도 자신은 운동신경이 없어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다면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남자친구랑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다니고 댄스도 함께 하던데 전 그러지 못해 아쉬웠어요. 하지만 싫다는 걸 억지로 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의 운동은 포기했지요. 남편은 체격도 있고 키도 있는 편이고 몸도 나름 날씬한 편이었어요. 그런 몸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남편과는 진한 연애 뒤 결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저는 출산을 앞두고 맞벌이를 잠시 쉬었습니다. 육아에 전념해야 했으니까요.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임신 막달까지 홈 트레이닝을 하며 안전한 운동들을 했었기에 출산 후에는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운동을 하면 몸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나름 자신했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는 SNS에서 보이는 홈 트레이닝 사진과 영상들을 공유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가진 자신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매우 빨리 알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 인플루언서들은 언제 그리 말끔한 모습으로 운동을 하며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때를 가리지 않고 울고 온종일 안고 있으라는데 말입니다. 제 몸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육아가 먼저라고 생각했기에 초보 엄마로서 아이에게만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책으로 본 육아는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실전 육아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전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여 밥 한 톨 마음대로 먹기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믿고 껌딱지처럼 붙어 무럭무럭 자라주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힘내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아이를 같이 봐주기는 하지만 잠을 중요시하는 편인 남편인지라 매일 밤 10시 반이면 요접시 안방으로 가 잠을 청합니다. 저의 밤은 그때부터인데 말이지요. 밤잠을 깊이 자지 않는 아이라 날밤 새는 날도 허다하고 2시간 간격으로 쪽잠을 자는 날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아이가 200일 전부터 3시간씩 정도는 잤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좀비가 될 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TV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을 보며 혼잣말 하듯 우리 와이프도 얼마 전까진 저랬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얼마 전까진 저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 배에서 요 녀석이 태어났기에 제 몸매가 그대로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별 뜻 없이 들었기에 그러게 말이야. 내가 저것들보다 못할 게 없었는데 예쁜 이 녀석이랑 몸매를 바꿔버렸네. 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절 한번 쳐다보고 TV를 보고 다시 절 쳐다보더니 한숨을 쉽니다. 그게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 한숨? 뭐가 그냥 숨 쉰 거야. 신경 쓰지 마. 라고 합니다. 제가 과민했나 싶어 그냥 지나쳤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통통한 그런 아줌마와 아저씨가 되어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서 야유회를 다녀오더니 배드민턴이 너무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재미있는 거 아니겠냐고. 가벼운 셔틀콕이지만 그것을 상대적으로 보내기 위해 풀스윙으로 날리기도 해야 하고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집중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어쩐 일로 운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나 싶어 물어보니 달리기를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코트 위에서 공만 잘 보고 넘기면 되니 할만하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남편은 회사 직원들과 종종 주말이면 만나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함께 나가보자고 해 나머지 직원들이 따라가 보았던 것이고 그곳에서 남편은 배드민턴에 매료가 돼 그날부터 매주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는 남편 싫지 않았어요. 그렇게 운동해 남편이 몸도 관리하고 건강해지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했을 때 동호회까지 가입해 운동을 하다 보면 너무 그 모임에 올인하게 될지 모르니 잘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운동하면 운동만 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주말에 집안 행사나 가족들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집안일이 우선이니 그런 날에는 당연히 동호회에 못 가는 것이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뭐 그렇게 당연한 말을 하냐면서 알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본격적인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운동은 장비빨이라고 하던가요? 남편은 시작과 동시에 운동복에, 운동화에, 배드민턴채에, 셔틀콕에, 가방, 기타 등등의 운동 액세서리까지 뭘 그렇게 사는지 연신 신이 나서 쇼핑을 하고 배달이 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운동에 적극적인 적이 없어 그냥 그 모습을 귀엽게 봐줬어요. 남편은 저와 약속한 대로 주말 이른 아침 동호회에 가서 운동을 하고 점심 무렵에 집에 왔습니다. 늘 새벽까지 아이와 씨름을 하다 늦잠을 자고 있던 저는 남편이 운동 다녀오면서 사오는 해장국이나 먹거리 등을 먹으며 요기를 하고 주말을 같이 보내었었지요. 어느 주말, 그날도 남편은 동호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배가 고프기도 하고 왜 안 오나 궁금하기도 해 전화를 하니 남편이 전화를 받습니다. 주변이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왜 안 오냐고 했더니 매번 운동 끝나고 다들 점심 먹으러 가는데 자신은 저 때문에 바로 집으로 갔었다고. 오늘도 운동 끝나고 헤어져 저와 먹을 국밥을 사러 인근 음식점으로 갔는데 마침 동호회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 밥만 먹고 가라고 해서 붙잡혔다고 밥만 얼른 먹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 좀 짠하더라고요. 다 같이 운동하는데 혼자만 빠져나올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밥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아서 먹겠다면서요. 그날 남편은 오후 3시가 다 되어 집에 왔습니다. 밥 먹고 인근에서 커피 한잔 하고 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날의 배려가 그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찾은 듯하고 건강해지는 듯해 그 모습이 그저 좋았을 뿐인데 남편은 운동을 빌미 삼아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번 동호회에 갈 때마다 늘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낮술도 먹고 옵니다. 그래서 웬 술을 마시고 왔냐고 물으니 내장탕을 먹다 동호회 형님이 잔을 건넸다고. 그런데 사람 무한하게 술을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한 잔 두 잔 받다 보니 술 좀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말이면 오후 시간에 아이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낮술을 하고 온 날엔 잠을 자느라 평일과 다름없는 독박 육아에 과부놀이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동호회 활동이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성화에 오전 운동을 마치고 점심까지만 먹고 오던 남편이 동호회별 시합이 있다며 저녁 운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배드민턴 선수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냥 즐기는 정도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신은 충분히 즐겁다고 너무나 즐겁게 운동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합니다. 자신이 건강해지고 활기를 되찾는 게 싫은 거냐면서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데 남편이 운동에 가 있는 동안 종일 집에만 있는 나와 아이는 생각이 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번 시합에 아이도 데리고 여행 삼아 함께 가자고 하네요. 시합 끝나고 주변에서 1박 하면서 힐링 좀 하자면서요. 간만에 가는 여행이 배드민턴 동호회 시합을 빌미 삼아 가는 거라 좀 그렇기는 했지만 그렇게라도 바깥바람을 쐰다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은 대신 자신이 이번 대회에서 메달권 안에 들고 싶으니 당분간 연습에 매진하도록 눈치 주는 것은 멈춰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여행을 가고 싶은 제가 참 처량하긴 했습니다. 남편은 참으로 열심히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시합을 코앞에 두고는 평일에도 저녁 운동을 가더군요. 저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다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배드민턴을 통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면 또 나쁠 건 없으니까요. 시합을 이틀 남긴 날이었습니다. 아이 낳고 첫 여행이라 한창 들떠서 인터넷으로 옷도 사고 여행용 아이 용품들도 챙기고 남편과 셋이 입을 패밀리룩도 사고 아무튼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운동을 마치고 늦지막히 들어온 남편이 아무래도 이번에 여행을 같이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동호회에서 시합 끝나고 1박 한다고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라고 해서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은 방을 따로 잡아준다는 건 줄 알았는데 단체 방에서 한 번에 묵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아이도 어리고 동호회 사람들이 밤새 술 먹고 놀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인간 다른 펜션에 따로 방을 잡고 따로 놀면 안 되는 거냐고 했습니다. 시합 끝나면 그날 일정은 끝 아닌가요? 그러자 남편이 그렇게나 어려울 것 같다고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고생한 건데 어떻게 자신만 가족이랑 지나겠다면서 쏙 빠져나올 수가 있냐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루밖에 안 남은 거나 마찬가지라 인근의 방도 없을 거라면서요. 남편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한껏 들떠 있었던 전 또 뭔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방이 없겠냐고 내가 방을 잡으면 가도 되냐고 했어요. 저도 제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찾아보라고 없을 거라고 방이 있다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풍 서치를 했죠. 그런데 웬걸요? 성수기가 아니라 그런지 주변 펜션들이 최소 방 한 개씩은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은 키즈 풀빌라였는데 누가 캔슬을 했는지 그것도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풀빌라로 예약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자리가 있더라면서 예약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더니 알겠다고 대답하곤 자네요.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나 내가 같이 가는 게 싫은가 싶었어요. 남편 놈이 괘씸했지만 아이를 생각해 가기로 했습니다. 시합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네요. 그러면서 동호회에서 차를 대절했다며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그걸 타고 갈 테니 저보곤 따로 오라고 하네요. 전날 저녁까지도 말이 없더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차를 가지고 가면 나는 어떻게 가냐고 했더니 동호회 내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집합 장소까지 가고 거기에서 버스 대절한 걸 타고 갈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남편은 아침 7시에 집에서 나갔습니다. 점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싶었어요. 오전 7시 30분 남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단체 버스에 탔다며 저보고는 아이 데리고 풀빌라에 가서 놀고 있으라고 합니다. 자신은 시합 끝나고 가겠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남편 시합 보고 싶다고 했어요. 대체 얼마나 잘하기에 시합에도 나가나 싶었거든요. 최근엔 매일 밤마다 동호회에 가서 운동을 했으니 그 실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와봐야 아이가 편히 누울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합장이라 주변이 불편할 거라며 저도 고생한다고 천천히 출발해 풀빌라에 가 있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또다시 오기가 생기네요. 조금은 천천히 나설까 생각하다 그놈의 오기에 슬슬 준비해 남편이 시합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지만 가든 말든
그건 제 선택이잖아요. 그 길로 시합장으로 갔고 가보니 정말 많은 팀들이 일사불란하게 각자 워밍업을 하고 있고 일부 코트에서는 시합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남편 동호회 사람들도 시합을 하네요. 남편은 어디 있나 보니 저 한쪽에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이곳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를 오지 말라고 한 거구나 싶어 남편의 마음을 다시 느끼며 혼자 뭉클하던 차에 남편이 코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복식 경기인가 보네요. 그것도 혼합 복식이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혼합 복식도 경기의 일부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남편과 남편의 파트너는 경기를 하다 점수를 낼 때마다 서로 주고받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뭘 딱히 해설하기보다는 그냥 제 촉이 그랬어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기에 전화기를 꺼내어 들어 둘의 시합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중간중간 끊어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촬영했어요. 둘은 하이파이브를 하다가도 깍지를 끼고 어깨 동무를 하고 눈빛에서 사랑이 흘러나와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래 보였어요. 첫 경기를 이긴 남편과 남편의 파트너는 코트에서 나와서는 서로 끌어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면서도 머리가 멍해졌어요. 주변은 모두 흑백으로만 보이고 그 둘만 제게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제 남편의 목을 끌어안은 그 여자는 입맞춤까지 합니다.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이지요. 계속 촬영을 하고 있던 제 휴대폰에 그 모습이 모두 담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들은 또다시 경기를 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아 보이더군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매일 만나고 그렇게 운동을 했으니요. 아무튼 그렇게 둘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졌고 아쉬워하는 그 여자를 위로하다 제 남편은 그 여자를 꼭 끌어안더니 애교를 부리며 웃겨주더군요. 남편의 저 모습을 저도 연애 때는 본 듯한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결혼 이후에는 기억이 없어요. 증거도 담았겠다. 화가 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못 있겠더군요. 그래서 차로 들어갔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한다고 3시부터 입실 가능하다고 해 들어가 있을 테니 몇 시까지 올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합이 오후에나 끝나고 다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나야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시합만 끝나면 함께 할 것 같이 말하더니 서운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와 수영장에서 좀 놀다 저녁에 그쪽으로 넘어갈까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녁 먹고 난 뒤 저희가 묵을 펜션으로 오려면 어차피 제가 데리러 가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알아서 가겠다며 오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여행인가요? 오기로 따라오긴 했지만 남편이 이 정도로 저와 아이를 등한시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자 때문인 것 같았어요. 동호회 팀이 묵는다는 숙소를 알아내기 위해 인근 단체 펜션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다가 숙소를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경 모두들 한창 저녁을 먹으며 즐기고 있을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큰 방에 수십 명이 모여 부어라 마셔라 하며 고기도 구우며 신나게 먹고 있네요. 그 안에 제 남편과 그 여자가 딱 붙어 앉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연히 그 동호회 내에서는 커플인 듯 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시로 들락달락하니 현관도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다들 절 누구인가 싶어 쳐다보았고 남편은 그 여자와 희희낙낙 거리느라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늦게 저를 보았습니다. 저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란 남편이 어쩔 줄을 모르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대체 여기는 어쩐 일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게 뭐 잘못되었냐고. 지금 여기 두 명 커플로 앉아있는 사람들 다들 부부 사이, 연인 사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여기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여자는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동료랑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제게 큰 소리를 내면서 왜 좋은 날 와서 이상한 말 하고 있냐고 펜션에서 애랑 기다리지 애까지 안고 와서 뭐 하는 거냐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 보니까 이거 우리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저기 다들 집에 제 짝 두고 와서 즐기고들 있나 보네? 아저씨랑 아줌마도 부부 아니죠?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 둘도 썸 타요? 와, 뭐야. 건전한 배드민턴 동호회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 불륜 동호회네. 대박.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어차피 다 그냥 방주한 사람들 아니에요? 뭐 남들은 모르겠고, 야, 너 남의 남편 건드린 거 알지? 주인 없는 거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지만 네 옆에 있는 그 남자는 내 남편이거든. 적어도 아직은 법적으로는 내 남편이야. 내가 곧 버리면 그때 네 걸 하든 어쩌든 알아서 하고 내가 그 남자 버리기 전에 넌 남의 남자 건드리는 죄는 받아야 할 거야. 너 집에 돈 많니? 아니면 연봉 높아? 자세히는 말 안 할게. 돈 준비해놔. 탈탈 털어 받아낼 테니까. 그리고 당신 마찬가지야. 아주 후회하게 해줄게.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쫓아 나오며 제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시끄럽다고 했어요. 건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핑계도 듣고 싶지 않으니 그냥 그 여자랑 마음껏 즐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연신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 알 바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게 남편은 바람을 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길로 펜션으로 짐을 싸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 남편이 펜션으로 왔는지 어디 갔냐고 문자가 왔네요. 그냥 씹어버렸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정말 엄하고 무서우시거든요. 특히 정도를 벗어나는 꼴을 못 보십니다. 늦은 밤, 아이와 단둘이 간 시댁에서 시부모님은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하시기에 이것 좀 보시라고 하고 낮에 찍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운동을 한다며 신나하기에 스트레스도 풀라며 간섭을 하지 않았는데 글쎄 그곳에서 내연녀를 만들었더라고. 주말에도 이틀 내내 동호회에 나가고 평일에도 밤 운동하러 가더니 운동을 싫어하던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아무래도 같이 못 살 것 같으니 그렇게 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침묵만 하시더니 한참 만에 제게 미안하다고 하며 저희 살고 있는 집도 저 갖고 적금 통장이며 뭐며 다 제가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라서겠다고 하면 자신이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다만 아이 친권만 남겨달라고 하십니다. 아이 양육은 제가 하겠다고 하면 양육비를 주고 양육을 하기 원하지 않으면 두 분들이 보시겠다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 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1시간 안에 집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게는 1시간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네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 줄 아는 남편은 뭘 타고 왔는지 1시간 반 거리를 정말 1시간 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있는 절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인상을 팍 씁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인상을 왜 쓰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신은 바람핀 거 아니라고 혼합복식조에 나가게 되어서 파트너일 뿐이라고 하네요. 아버님은 제게 영상을 틀어보라고 하셨고 그걸 틀어서 보여주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됩니다. 그리곤 제게도 아버님께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제게 화나는 마음을 담아 남편을 한 대 때려주라고 합니다. 자신도 딸이 있지만 내 딸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 하면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때려줬어요. 아주 찰지게 뺨 2대를 때려줬습니다. 어머님은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듯 했지만 아버님은 그것으론 부족하다며 자신이 몇 대 더 때리셨습니다. 그리곤 갈라서라고 큰 소리를 치시며 제게는 피곤할 테니 그만 가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참 허망하더군요. 3년의 연애,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남편의 바람. 젊은 여자? 좋았겠죠. 애 낳고 늘어진 배를 해서 늘어진 티를 입고 있는 아내는 한심해 보였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랬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렇게 전 모든 것을 갖고 남편이 못만 나가는 이혼을 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에 용자가 1억 남아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며 그건 위자료라고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전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었고 그 여자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제가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내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사람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기엔 쉬워 보일지 몰라도 그간 마음을 추스르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일이 지난 3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지금은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 조금은 무뎌진 듯도 하네요.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언젠간 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똥 밟았다는 듯이 표현할 날이 오기도 하겠지요. 그냥 인생에 쓴 잔을 조금 일찍 마셨다 생각하며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을 끝으로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